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시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8분이고요 개장까지 약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오네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좀 장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시장 또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 우리가 또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 시간에 먼저 내용을 전달해 드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기준선이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 얼마였습니까? 이제 애우시죠? 2200포인트, 코스닥 얼마입니까? 780포인트 선상에서의 강한 저항권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제죠. 어제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좀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222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90포인트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는 변화를 나타내는 첫 번째 시기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왜 발생되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해외 증시부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0.6%, 159포인트 상승한 26,840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모양새로만 놓고 보자고 하면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좀 달려 있고요. 우하향하던 추세를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추세의 전환점이 나타나긴 시작했지만 윗꼬리가 좀 달렸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왜 매물이 나왔을까?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0.8% 빠진 1680포인트 선상에서 마감되는데, 역시나 위에서 고점을 찍었지만 뭐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매물이 터져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음봉, 매물을 좀 맞으면서 밀려나갔다라는 모습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일 지수, 특히 유럽 지수는 오늘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독일 전일 대비해서 0.96% 상승한 13,171포인트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약 124포인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흐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고 하면 좋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좋긴 좋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랑 마찬가지입니까? 다우지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물을 맞으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매물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상승 추세를 유지한 가운데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견조한 흐름이다. 왜냐? 저항 매물들을 중간중간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진다라는 평가를 간혹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물 부담이 높은 구간에서는 매물을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면 깊은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림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고점 음봉이 떨어지는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시점들이 바로 다들 직전 고점 라인들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보시자고 하면 직전 고점을 넘어선 모습이었지만 직전 고점 전후에서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그 돌파에 대해서 시장이 쉽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 내용적인 측면은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새벽에는 좀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메인 타이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EU에서 부양책이 합의가 됐다. 미국은 다음 달 다우 상승, 나스닥 하락 이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EU에서 1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00조 원이란 금액적인 측면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좀 서플라이즈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 100조 원 정도를 시장에 투하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1000조 원이죠. 1000조 원 정도를 투하했으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1000조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담을 느끼면서 위에서 매물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금 EU에서 27개국들이 정상들이 5일간 협상 끝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7,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대해서 조성을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이 3,900유로고 대출금이 3,600유로 정도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한 500조 정도가 대출이고 500조 정도가 지원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당초에 한 5천억 정도 유로를 규모를 예상했던 부분이 1,000억 유로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 금액적으로 좀 많이 다운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한 국가에 대한 금액으로 따지자고 하면 1,000조 원 정도면 충분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27개국, 이유는 영국이 사실 브렉시트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자금이 1,030조 원이 사실은 한 나라에 국한 또는 두세 나라 정도에 국한되면 좀 관계가 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유로 전체 자금들이 뿌려져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버리니까 10개만 해도 100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00조 물론 엄청 큰 돈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양책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좀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색은 나는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다? 파워가 좀 없다. 파워가 없다는 게 뭐냐면 돈의 규모가 좀 작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는 뭐 타협안이 나오고 나서 EU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주가에서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호재적 관점에서 나타난 부분은 틀림없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호재적인 분위기만 가지고 언급하기에는 뭐다? 규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것도 분명히 사실이구나 라는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위에서 매물 소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된 것이고요. 매물이 이루어지면서 흐름이 좀 부러지는 이런 구도관이 나타났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EU 쪽의 흐름을 계속 탔으면 뭐 분위기를 탔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또 마이웨이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마이웨이고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테슬라라는 부분입니다. 뭐 요즘 마가라고 부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부분들, 나스닥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게 무너졌다는 평가보다는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최근 증시의 상승 랠리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그러한 매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차익상 매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매물이 출회된 거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고 한 템포 쉬고 매물 소화하고 한 템포 쉬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목별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추가적인 부양책 이달 중에 어렵다. 추가 실업수당 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요. 미국의 집권당 공화당은 이달 제5차 경기 부양책 처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3천만 명의 미국 실업자가 받고 있는 주당 $600 정도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들,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력 스스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담은 결국 누구한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의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기반을 가지고 각 국민들에게 자금들을 투하를 해준단 말입니다. 자금들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자금들을 소비활동에 촉진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소비 촉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소비 촉진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5개의 상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한 명 A라는 소비자가 있을 때 이 A라는 소비자가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각국 1번부터 5번까지 구간에서의 매물을 소화했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자금들을 소진하면서 지나갔는데 A가
한 번 자금을 사용해서 5개의 상점이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자금의 사용도 빈도는 뭡니까? 지속 빈도가 아니란 말이죠. 단기 빈도란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계속 그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알파 프로가 추구하는 부분이 뭡니까? 꾸준한 수익의 지속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와야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이 분명히 바닥이 나기 시작할 건데 이 재원이 바닥나는 동안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부분을 말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기업체, 회사체를 매입한 거잖아요. 회사체를 매입하면 좋은 게 뭡니까? 회사는 돈을 버는 집단 아닙니까? 돈을 버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겠죠.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다시 상점한테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분 전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단발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이 현상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내용으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느끼고 시작했고 그러한 부담들 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출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우선 소폭의 조정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조정이 좀 매물 소화가 계속 이루어진 구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 코스닥 780포인트 선상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추세로 전환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추세를 오늘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나스닥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매물 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시지방이라든지 카카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www.alphapro.com으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하단부에 보시면 무료 시연 신청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무료 시연 신청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시연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당장 알파프로를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alphapro.com을 통해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는 1833-3747, 1833-3747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이 또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요. 유럽에 대한 내용 또한 아직은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점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장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